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경쟁자들과 원팀 구성에 힘쓰는 한편 부동산 등 정책 비전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역 순회 경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호남 민심을 얻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등으로 본격 대선 행보를 미뤘던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당대표에 이어 경선 경쟁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원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를 선언하는 한편 한 전통시장을 찾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손실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좀 증액해서 손실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 최소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당에도 그렇게 정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지지율이 정체된 이재명 후보로선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을 어떻게 찾아올지가 중요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와 함께 정사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공약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사 능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정서적 일체감을 통해서 우리 후보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지난 대선과 비교해 여권의 지지가 주춤할 수 있는 상황.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남 민심 회복과 지지세 결집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요. 유통가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 인원 제한 조치가 완화돼 예식 관련 업계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갓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미처 구입하지 못한 혼수를 장만하려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에서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됐던 인원 제한이 이달 들어 최대 250명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10월 달 되면은 조금은 좀 괜찮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때로 결혼식을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 인원까지 제한을 받자 결혼을 미뤄왔던 예비 부부들에게는 그야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첫 결혼이고요. 지금 12월까지 제 주위에는 아직도 7커플이나 더 남았어요. 결혼 예정인 커플들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하자 혼수 매장 매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의 경우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가전과 가구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6.7%, 시계 보석은 10.3%, 남성 정장은 52.9%나 증가했습니다. 10월 들어서 저번 달에 다소 보합세였던 혼수 가전군의 매출이 10월 달에는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추진하면 혼수 매출 외에 다른 매장에도 훈풍이 확산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은행의 누계 단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올 3분기 누계 단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인 1,633억 원을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 증가했고 총 영업이익 역시 2% 증가한 4,59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정 이하 여신 비율과 연체 비율은 각각 0.34%와 0.3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머물던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이 여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2달 만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넉 달 동안 여수에 머물며 다양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던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제2의 임시 숙소인 전남 여수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배웅을 나온 진천마을 주민들에겐 그동안의 관심과 온정에 버스 창문 틈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버스 13대에 나눠 타고 진천에서 출발한 79가족 391명이 4시간여 만에 도착한 곳은 전남 여수의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원 입구엔 마을 주민들이 나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4개월 동안 잘 지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이들은 이곳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앞으로 넉 달간 한국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국내 정착을 위한 기초 한국어와 사회통합 교육을 받았다면 앞으로 넉 달 동안은 공교육 진입과 자격 인정, 취업 등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이들의 정착 지원을 도울 계획입니다. 1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지원을 실시하여 취업지와 정착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무부는 넉 달 동안의 여수 생활을 마치면 이들에게 희망 지역에서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김대중 평화회의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시작됐습니다. 각국의 지도자와 석학들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화합과 상생의 해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는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역설한 김대중 전 대통령. 올해 처음으로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지도자들도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불평등과 국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Global threats require global responses. In our time,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의 해법으로는 남북과 미국, 중국이 함께하는 사자 회담이 제시됐습니다. 평화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사자 평화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와 북한이 주도해야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는 인권과 평화의 위기부터 청년과 환경, 지역 문제까지 모두 이번 회의에서 함께 논의됩니다. 환경 파괴, 기후변화 이런 게 전부 인간이 만든 재앙의 결과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찾자. 김대중 평화센터와 전라남도는 넬슨 만델라 재단, 빌리 브란트 재단 등과 함께 이번 평화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2년에 한 번씩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2021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 수상자인 미하일 아르신스키 등 4개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벨라사TV 소속인 미하일 아르신스키 기자는 지난해 벨라루스 대선 기간에 일어난 독재 권력의 불법 선거를 고발하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선거운동 과정을 취재 보도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5.18을 세계에 알린 독일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 첫 번째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이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내에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닷새 동안 진행되고 전문 강사와 선도 농가를 초빙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광주 동구의 재난 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역 9개 자원봉사단체 회원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종 봉사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12주기를 맞아 장흥 해동사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해동사는 장흥유림 안홍천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 지역민들과 함께 지난 1955년 건립한 사당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영암 3호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비대면 워크스루 방식으로 변경돼 운영됩니다. 영암구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2주 1회 검사 행정명령으로 검사 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한파 등으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기 개항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노태우 씨가 5.18 광주 학살의 주역이었고 발포 명령 등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던 만큼 5월 영령과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도 역시 국가장의 경우 법령에 따라 조기 개항은 의무 규정이고 분향소는 재량에 맡기게 돼 있지만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앞서 학원생과 학원 관계자 등이 잇따라 확진된 광주 동구 소재 예술학원 관계자로 누적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고 또 다른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전남에서는 나주 2명 등 8개 시군에서 모두 9명이 확진됐는데 주로 가족과 지인에 이어 감염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의 출생아 수는 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603명보다 73명 늘어 8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1% 증가한 5,5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올해 3분기에만 702명이 임신하는 등 각종 광주형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4.5포인트 상승한 104.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데다 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분기 광주 전남의 집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전국의 평균 집가 상승률은 1.07%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는 0.87%, 전남은 0.9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3분기 누계 상승률은 광주 2.6%, 전남은 2.73%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따뜻한 옷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광주는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나주와 영암 등 일부 내륙 지역은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침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잠시 탁해졌던 공기가 오늘은 회복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화순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례는 아침 기온 2도로 춥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강진 22도, 해남 21도로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